네, 금융시장이 위기 상황으로 각종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 글로벌 공조를 통한 다양한 조치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과 미연준이 전일 밤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 외에 또 국내에서 경제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 내놓고 있는 정책과 대책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한국은행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고채 매입에 또 직접 나섰더라고요. 네. 이제 뭐 돈풀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돈을 푸는 거는 무조건 안정이 네. 가장 핵심이거든요.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이게 이제 또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데 증권 시장 안정 또 채권 시장 안정 각각 10조씩 또 돈을 풀죠. 최대 이제 20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1조 5천억 원은 직접 또 매입을 하는 겁니다. 국고채를 직접 매입을 하는 형태인데 4년여 전에 2016년에도 국고채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규모보다도 비슷하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더 늘어날 것이다. 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채권 시장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핵심은 뭐 얹어도 뒤도 앞도 뒤도 다 안정이 최우선적인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시장 안정이 주요 네. 목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그에 따른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한미 통화스와프가 또 체결이 됐습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키워드는 이 안정입니다.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민간도 중요하지만 기업에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또 돈을 늦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고 돈을 늦게 받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장은 안정적인 것인데 이런 정책을 주요 은행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또 민간에 대한 지원도 되는 것이고 또 돈을 늦게 받으니까 유예를 하니까 대출 연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또 안전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이것이 또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이주열 하는 총재가 직접 이 파월 연준호 의장에게 요청을 한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화에다가 이번에 600억 달러가 체결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932억 달러에다가 플러스 알파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 우리 국가 경제 관련해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신용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안전판이 제대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도 뭐 한 검색 사이트에 통화스와프가 검색어 1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지는 실효성이 큰가요? 어때요? 그렇죠. 이제 네.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네. 이게 외화를 얼마만큼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조금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실제 이것이 위협한 또 위험한 상황 수준까지 이른다기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하게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한미 통화 스와프가 또 가장 안전판이거든요. 중국과도 있고 또 일본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 달러가 지금 또 강세이기 때문에 이 안전판이 또 만들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조금은 숨을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금융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불안 심리를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일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부도 전례 없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효과가 있죠, 네. 분명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소집되는 말 그대로 경제의 전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부가 50조 규모 패키지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소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고 대출도 연장, 돈을 풀고 또 돈은 늦게 받는 유예하고 또 이자까지도 국가에서 또 지급을 대신 해주는 이런 영세
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마련된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됐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일 발표가 된 코로나19 대응 패키지에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었나요? 네,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직접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유동성, 돈을 푸는 거죠. 또 특례 보정, 또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액도 보정을 해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이거는 2차 추경안에 들어갈 내용인데 증권시장 안정펀드, 또 채권시장 안정기금, 이걸 또 지원을 통해서 또 기금이 확보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신용이 자칫 불량해질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총 50조 규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2차 추경 논의도 좀 본격화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을 했는데 2차뿐만 아니라 3차, 또는 4차까지 갈 가능성도 우리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 코로나19의 피해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차 속도 또 3차의 속도도 앞당겨질 수 있겠는데 2차 이 내용에 바로 기금 또 펀드 증권, 채권 시장 안정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채권 시장 최근에 굉장히 불안정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국내 실물 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최고님. 네, 이건 그 이전에 우리가 다른 금융위기나 또 외환위기하고는 다른 부분이 네. 재화와 서비스와 돈, 화폐가 함께 가는 것이 실물 경제거든요. 지금 그렇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공급도 문제가 있고 소비도 문제가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분간 몇 개월은 버티면서 지나가야 할 죽음의 계곡이다. 그러면 그 기업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아주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대비, 특별한 상황임을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가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우리 증시만 해도 뉴욕 증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 대기업은 괜찮은 것인가? 중견기업은 괜찮은 것인가? 이것도 좀 돌아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이 전일 미국과 양자 간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함에 따라 일단은 뭐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안정 요인 이것도 증시 후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한국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런 효과를 또 톡톡히 누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과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